사람은 누구나 떠난다. 그러나 모두가 남는 것은 아니다. 떠난 자의 이름은 잊히고 그가 남긴 마음만이 조용히 남는다. 어떤 이는 다정한 미소로, 어떤 이는 차가운 말투로 기억된다. 삶이란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를 스스로 써내려가는 일이다. 철학자들은 죽음을 두려움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삶을 비추는 거울로 삼았다. 마지막 순간 사람이 남기는 것은 말이 아니며 돈도 아니고 오직 그가 살아낸 방식이다. 이제 묻겠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 지금부터 8명의 철학자들이 전하는 기억되는 삶의 지혜를 하나씩 펼쳐보려 한다. 첫 번째, 말은 사라지고 태도만 남는다. 톨스토이는 말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자신이 이룬 것보다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가로 기억된다고. 말은 기록될 수 있으나 삶의 태도는 사람의 가슴에 남는다. 한 중년 교장은 평생 큰 상 하나 없이 정년을 맞았다. 그러나 그의 장례식장엔 졸업생이 끝도 없이 줄을 섰다. 그분은 늘 눈을 맞추며 이름을 불러줬다고 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잊혔다. 그러나 어떤 사람으로 자신들을 대했는지는 세월이 지나도 남았다. 말로 남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태도로 남는 이는 그보다 훨씬 적다. 지금 당신이 보이는 태도가 곧 당신의 이름이 된다. 두 번째, 죽음은 준비가 아니라 정리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삶을 훈련이라 보았다. 그리고 죽음은 그 훈련의 마지막 정리라 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나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다. 죽음은 준비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조용히 정리하는 시점이다. 갑작스레 병을 얻고 세상을 떠난 지인은 가족과 화해하지 못한 채 쓸쓸히 떠났다. 살면서 미뤘던 사과 한마디, 고마웠다는 말 한 줄이 끝내 남겨지지 못했다. 정리는 예고하지 않는다. 그러니 삶은 지금 정리하듯 살아야 한다. 말을 아끼고 마음을 전하며 내일이 아닌 오늘에 집중해야 한다. 세 번째, 사람됨은 업적보다 오래간다.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인생의 진짜 흔적은 남긴 성취가 아니라 품어온 정신이라 했다. 당신이 남기려는 것은 재산인가, 명예인가, 아니면 당신다운 태도인가? 한 기업인은 퇴직 후 수십억을 기부했지만 사람들은 그가 후배에게 무심했던 일을 더 오래 기억했다. 반면 고된 환경에서 직원 한 명 한 명이 생일을 챙기던 중소기업 사장은 오래도록 좋은 사람으로 회자되었다. 사람은 성과를 통해 알려지지만 결국에는 성품으로 기억된다. 높은 자리에 오르기보다 오래도록 남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네 번째, 소리 없는 사람일수록 깊이 남는다. 고대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말보다 더 큰 힘은 절제된 태도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진짜 인격은 침묵 속에서 드러난다. 한 여성은 이웃 할머니의 부고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 할머니는 매일 지나가며 미소 지어주고 비 오는 날엔 우산을 살짝 씌워준 것 외엔 말 한마디 없던 이였다. 그녀는 말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사람은 늘 따뜻했어요. 조용한 사람이라 잊힐 줄 알았던 이가 누군가에겐 가장 크게 남는다. 세네카는 그것을 존재의 무게는 소리로 측정되지 않는다 라고 설명했다.
많이 말하려 애쓰지 마라. 조용히 있는 이가 더 오래도록 각인된다. 다섯 번째, 깊은 인격은 드러나지 않고 새겨진다. 플라톤은 말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진짜 아름다움은 감춰진 질서 속에 있다고. 보여주려 애쓰는 인격은 금세 들키고 드러나지 않은 사람됨은 시간 속에서 서서히 드러난다. 한 은퇴 공무원은 동료들과 교류도 적고 묵묵히 일만 하다가 퇴직했다. 그를 주목하는 이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퇴임 후 조용히 자원봉사를 다니던 모습이 입소문을 타며 오히려 더 크게 회자되었다. 깊은 인격은 자신을 증명하지 않는다. 단지 드러나지 않은 채 누군가의 마음 속에 조용히 새겨질 뿐이다. 보이기 위해 말하지 말고 새겨지기 위해 조용히 살아라. 그것이 곧 기억되는 인생이다. 여섯 번째, 사랑 없이 남긴 모든 것은 잊힌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진심 없는 친절은 기억되지 않으며 사랑 없는 유산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한 노인은 자녀에게 재산을 골고루 나누었지만 생전에 한 번도 말을 따뜻하게 건넨 적이 없었다. 자녀들은 그를 고맙게 여기지 않았고 장례식조차 조용히 지나갔다. 반면 물려줄 재산은 없었지만 늘 안부를 묻고 따뜻한 음식을 챙겨주던 이웃은 죽은 후에도 오랫동안 기억되었다. 사람은 무엇을 남겼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로 기억된다. 사랑 없는 흔적은 지워지고 진심은 시간 위에 남는다. 일곱 번째, 모든 관계는 죽음 앞에서 드러난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비로소 진짜 관계의 얼굴을 본다고 했다. 말이 아니라 태도, 기억이 아니라 정의, 남는다는 뜻이다. 어느 날 혼자 사는 한 노인의 장례식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는 생전에 많은 사람과 명함을 주고받고 기부도 했으며 인맥도 넓은 편이었다. 그러나 그가 사람들에게 어떤 말투로 대했는지, 그의 냉소적인 태도가 얼마나 많은 마음을 닫게 했는지를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빈손은 조용했다. 죽음은 관계의 겉을 걷어내고 남은 진심만을 드러낸다. 당신이 쌓는 지금의 관계가 그대로 마지막 장면이 될 수 있다. 그러니 거리만 가깝게 두지 말고 마음을 따뜻하게 남겨라. 여덟 번째, 겸손한 사람은 죽은 후 더 크게 보인다. 철학자 몽테뉴는 진정한 겸손은 죽은 뒤에 빛을 발한다고 했다. 살아있을 땐 잘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떠난 자의 흔적을 되짚을 때 비로소 그 깊이를 깨닫게 된다는 말이다. 한 노부부는 주변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늘 도왔다. 그러나 살아있을 땐 그들의 조용한 선행이 크게 조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해 그 부부가 세상을 떠난 뒤 동네는 한동안 조용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들이 해준 작은 친절을 서로 기억하며 그 이름을 오래 불렀다. 겸손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고 단단하게 남는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자연스럽게 스며들라. 그럴 때 당신은 죽은 후에 더 크게 보일 것이다. 아홉 번째, 당신이 남긴 시간들이 당신의 이름이 된다. 철학자 칼 융은 인간은 자신이 살아온 시간의 구조로 존재한다고 했다. 다시 말해 무엇을 위해 시간을 썼는가가 곧
그 사람의 실체라는 뜻이다. 한 사람은 일생을 오로지 일에만 썼다. 가족과의 시간은 없었고 친구와의 약속은 늘 미뤄졌다. 그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으나 그를 좋은 사람이라 부른 이는 거의 없었다. 반면 평범한 교회 봉사자 한 명은 매주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어르신들 집을 돌봤다. 그가 떠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는 늘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 당신이 어떻게 시간을 쓰는지가 곧 당신의 흔적이다. 당신의 하루하루가 당신의 이름이 된다. 10번째, 인생은 평판보다 기억으로 남는다. 마키아벨리는 사람은 평판을 만들지만 기억은 타인이 완성한다고 했다. 스스로가 아닌 타인의 가슴 속에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살아난다는 뜻이다. 한 교수는 생전에 논문 수십 편을 썼고 상도 여럿 받았다. 그러나 후배들은 그를 떠올릴 때 칭찬보다는 불편한 기억을 더 많이 말한다. 과학의 경쟁을 유도했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지방 중학교의 한 교사는 세상에 이름 한 줄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떠난 뒤 학생들이 만든 기억의 노트에는 감사의 글이 가득했다. 그는 언제나 먼저 물어봐주는 사람이었다. 당신이 쌓는 평판은 당신의 말과 행동에서 시작되지만 진짜 기억은 다른 이의 마음에 남는 온도에서 비롯된다. 기억으로 남고 싶은가, 기록으로만 남고 싶은가. 11번째, 마지막 순간에 드러나는 진짜 유산.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삶의 목적은 에우다이모니아, 즉 좋은 영혼의 상태라고 보았다. 그것은 행복보다 깊고 재산보다 무거운 삶의 결과물이다. 한 부유한 인사는 세상을 떠나며 수십억 원을 기부하고 화려한 장례식을 남겼다. 그러나 유산을 두고 가족은 끝없는 다툼에 빠졌고 결국 몇 년 뒤엔 그 이름조차도 기억되지 않았다. 반면 오래된 연립주택에서 살던 한 노인은 작은 공방을 운영하며 후배를 한 명 한 명 손으로 가르쳤다. 그가 남긴 도구 하나, 책상 하나, 말 한마디는 시간이 지나도 제자들의 작업실에 놓여 있었다. 진짜 유산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가슴에 남은 것, 삶의 리듬에 남겨진 것이 오래도록 살아남는다. 12번째, 당신이 남긴 흔적이 당신의 진짜 얼굴이다. 철학자 니체는 자신이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둔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깊게 살아낸다고 했다. 삶은 곧 흔적이다. 당신이 지나온 자리, 머물렀던 관계, 그리고 흘려보낸 하루들이 모두 당신의 초상이 된다. 어떤 이는 자신은 그저 평범했다고 말하지만 그의 아이는 그를 떠올릴 때 항상 눈을 맞추고 내 얘기를 들어주던 분이라고 기억한다. 그 반대도 있다. 자신은 위대했다 말하지만 주변 누구도 그를 따뜻하게 떠올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름은 무덤에 묻히지만 흔적은 사람 속에 남는다. 당신이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 곧 당신의 마지막 얼굴이 된다. 삶은 끝난다. 그러나 모두가 남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남기려 애쓰고 무언가를 쌓아 기억되길 원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돈은 흐려지고 지위는 잊히고 칭찬은 다른 이에게 넘어간다. 결국 남는 것은 그가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는가이다. 어떤 이는 재산은 남기지 못했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 따뜻한 기억을 남겼고 어떤 이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이름을 불러줄 리가 없었다. 철학자들은 일찍이 말해왔다. 인간은 삶을 통해 무엇을 이뤘는가 보다 어떻게 존재했는가로 남는다. 지금 당신이 하는 말, 보이는 표정, 흘려보내는 하루의 태도까지도 모두 흔적이 된다. 그러니 묻는다. 당신은 무엇을 남기려 하는가? 기록될 성공인가? 기억될 따뜻함인가? 삶은 짧고 기억은 길다. 목소리는 사라지되 진심은 남는다. 남기려 애쓰지 마라. 사람을 귀히 여기고 말을 삼가며 당신의 하루를 바르게 살아라. 그것이 당신이 남길 수 있는 가장 인간다우며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